세네카의 명언은 인간의 삶과 고통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동물들은 위험이 닥치면 본능적으로 피하지만 인간은 이미 지나간 위험을 되새기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인간의 능력은 삶의 지혜를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네카는 죽음을 배우는 것이 노예가 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 일이 잘못되었을 때 타인을 탓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우리를 노예처럼 살게 만듭니다. 세네카는 우리가 불평하는 노예로 살 것인지 아니면 책임을 지는 주인으로 살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인으로 살려면 모든 안락함을 포기해야 하지만 그 대가로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네카는 나는 어느 구석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로 우리의 처지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자유와 책임을 추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명언들은 현재에 집중하며 과거의 고통과 미래의 두려움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책임감을 가지라는 지혜를 전해줍니다. 세네카는 이 세상은 모두 나의 고향이다라는 말을 통해 우리가 태어난 곳이나 살아온 곳, 혹은 이별한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은 현재를 제대로 살아가는데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현재에 충실하고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세네카는 멀리 있는 것들, 없는 것들을 그리워하는 것이 현재의 가치를 잃게 만든다고 경고하며 미래에 대해 너무 많은 걱정을 하지 말고 현재의 즐거움을 충분히 누릴 것을 권장합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세네카는 또한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라고 조언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미 진행 중이며 원하는 변화를 단번에 이루기 어렵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어른이 되기를 기다리거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성장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네카는 누군가가 당신에 대해 험담을 전한다면 그에 변명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이 모르는 다른 잘못들을 더 알려주면 좋겠다고 유머러스하게 반응하라고 조언합니다. 세네카는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기대면 노예가 된다고 경고합니다. 매일 누군가의 집을 방문하지 않는 사람은 그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없고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수행하는 사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없으며 칭찬하지 않는 사람은 칭찬하는 사람과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받기만을 기대하는 것은 탐욕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세네카는 생각과 문제는 전염된다고 경고하며 부정적이고 생산적이지 않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라고 말합니다. 나쁜 것을 닮아가는 것은 자신을 방치하는 것이며 아첨꾼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해치고 현실을 왜곡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아첨하는 습관은 좋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태도는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세네카는 특히 아첨을 멀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첨은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 그 이유가 있으며 아첨이 효과가 없으면 곧 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첨을 분간하지 못하고 바른 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결국 두 눈을 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또한 승리가 당신에게 달려있지 않은 경쟁에 뛰어들지 않는다면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을 잘못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에도 크게 상처받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세네카는 누군가가 당신에게 잘못을 지적한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자신의 잘못을 고치고 거짓이라면 무시하라고 조언합니다.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면 된다고 강조하며 타인의 평가에 연연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남에게 맡기고 있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열정이 욕망이 좌절되었을 때 생겨난다고 말하며 열정을 높이 평가하기보다는 한결같은 마음과 성실함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세네카는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낼 때 그들이 당신에게서 가져간 것의 가치를 돌아보라고 조언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면 타인이 아니라 자신에게 화를 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우연히 만난 사람에게 자신의 몸을 맡긴 적이 없듯이 정신도 타인에게 맡겨선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화가 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세네카는 화를 키우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오늘의 화가 내일도 계속될 수 있지만 며칠 후에는 사라질 것이며 30일이 지나도 그 화를 간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행복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걱정을 멈추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세네카는 우리가 종종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많은 시간을 낭비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걱정은 대개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며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잊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세네카는 우리가 끔찍해 보이는 것들을 가까이에서 보면 오히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 평온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좋은 것과 즐거운 것만을 바라지 말고 해야 할 일을 당연히 여기며 행동을 쌓아가라고 조언합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판단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며 죽음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세네카는 판단력을 잃은 사람에게 화를 내기보다는 동정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합니다. 세네카는 상황이 사람을 만들지 않으며 상황은 단지 그 사람의 본성을 드러낼 뿐이라고 말합니다. 권력이나 돈이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속성이 적절한 환경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권력 지향적인 사람은 권력을 좋아하면서도 두려워하고 돈을 좇는 사람은 돈을 좋아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결국 세네카는 다른 것에 핑계를 대지 않고 자신의 영혼을 책임지는 자만이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네카는 죽음이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있음을 인식하고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힘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모든 물질적인 것은 결국 하나의 실체로 녹아들고 모든 기억은 시간 앞에서 사라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인간이 참으로 이상하다고 말하며 동시대에 함께 사는 사람에게는 칭찬을 아끼지만 오랫동안 전해온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가치를 부여한다고 지적합니다. 세네카는 적은 것에 집중하고 필요한 것만을 알고 적게 하여 평화를 얻으라고 조언합니다. 우리는 일과 사람에 대한 욕심으로 스스로와 타인을 괴롭히고 있다고 말하며 해야 할 일만 올바르게 처리하기에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에 잘못을 지적하면 기꺼이 변화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세네카는 진실을 찾는 것이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말하며 자신에 대한 무지와 자기 기만을 고집하는 사람은 해를 끼치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감정을 억제할 수 없고 자신이 추락하는 느낌이 들 때 조용한 곳으로 가서 마음을 다스리라고 조언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좋은 마음으로 돌아와 다시 마음을 다스릴 힘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세네카는 다른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망가뜨릴 때마다 우리는 그저 자신의 선한 의무를 다하면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화를 거의 내지 않고 집착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이 인간의 최고 경지에 도달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성격은 스토아 철학의 지혜를 품은 사람의 상태이며 이는 공부한 사람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던 세네카, 노예 출신의 에픽테토스,
로마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등이 이 학파를 대표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헬레니즘 시대에 등장하여 인간의 내적 평화와 지혜를 추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철학은 인간이 외부의 요소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내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도록 이끄는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단순한 지식을 넘어 내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강한 정신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스토아 철학은 인간의 내면, 성장과 평화로운 삶을 추구하며 현대 사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이 철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영감을 주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 중요한 철학적 지침을 제시합니다.